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이 손주의 결혼식에 두 다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휠체어에 앉아 가족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속삭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73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서울, 부산, 인천의 노인 건강센터에서 60세 이상의 환자들만을 전문적으로 돌봐왔습니다. 저는 8,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 곁에 앉아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힘과 활력을 되찾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쇠약해져서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도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매일 아침 그들이 한 가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의료계가 이 발견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어서 보세요. 만약 의자에서 손을 사용해서 밀어내지 않고는 일어설 수 없다면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일어섰을 때 단일 초라도 어지러움을 느꼈다면 당신은 골든타임 안에 있습니다. 다리가 떨렸다면,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다면, 일어서기 전에 망설였다면 당신의 몸이 긴급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140명의 노인들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들의 다리가 그냥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한순간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다가 다음 순간 바닥에 쓰러져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들 중 60%는 독립성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짐이 됩니다. 존엄성을 잃습니다. 자유를 잃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두렵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 중 87%는 이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상적인 노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약간의 약함, 약간의 피로, 오후 낮잠이 필요함, 계단을 오른 후 피곤함을 느낌. 그들은 이런 징후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들의 몸이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반대편을 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사들에게 포기당한 환자들이 신체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70 대가 50, 대대의 에너지를 되찾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들이 지팡이를 버리는 것을 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힘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에게서 근력이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비밀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희귀한 수입 건강보조식품도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것이어서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저 스스로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찾을 수 있는 흔한 베리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준비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섭취할 때 위장의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노인 영양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할 것입니다. 베리는 특정한 발효 상태로 섭취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빈속에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르게 하면 세포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 즉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가 스스로 복구되기 시작합니다. 몇 주 안에 환자들은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에너지의 급증을 보고합니다. 오늘 저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정 베리 품종, 정확한 발효기간, 일일 일정, 그리고 당신의 몸이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멈추고 뭔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어서 보세요. 자, 의자에서 일어서 보세요. 손으로 밀어야 회셋나요? 어지러움이 밀려왔나요? 다리가 약하게 느껴져서 무너질 것 같았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당신의 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28년을 서울과 부산의 노인 건강센터에서 노인 영양학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이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걷기조차 힘들어하며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양쪽에서 부축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침 10시밖에 안 됐는데도 지쳐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박 선생님, 저는 예전에 강했어요. 몇 시간씩 걸었어요. 이제는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앉아서 쉬지 않고는 간신히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 수백만 한국 노인들로부터 수년간의 활력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세포 기하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즉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들이 하나씩 하나씩 꺼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없이는 근육이 수축할 수 없습니다. 뇌가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효율적으로 펌프질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약하고 피곤하고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임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쇠퇴가 가속화됩니다. 빠르게. 몇 달 안에 조금 피곤함을 느끼는 것에서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공부한 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흔한 베리에서 발견되는 특정 화합물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복구합니다.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구합니다. 재건합니다. 죽은 자동차 배터리를 점프 스타트하는 것처럼 재시작합니다. 이 화합물은 안토시아닌이라고 불리지만 그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 베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우리 몸은 이러한 치유 성분의 약 15%만 흡수합니다. 15%요? 나머지는 그냥 몸을 통과해서 낭비됩니다. 하지만 베리를 특정한 발효 상태로 준비하고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3살이셨습니다. 강남에 사셨어요. 처음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을 때 따님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수가 없으셨어요. 몸에 기운이 없어서 매일 오후마다 3시간씩 주무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나이에 비해 정상 수치였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았습니다. 회색빛 안색이 보였어요. 팔뚝에 근육이 빠진 것이 보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씨, 아침에 일어나시면 개운하십니까?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미 지쳐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씨에게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양의 발효베리를 섭취하는 것이었죠. 2주 만에 오후 낮잠을 그만두셨습니다. 4주 만에 따님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는데 아버지가 그날 아침 도움 없이 혼자 옷을 입으셨다고요. 8주 만에 이 씨는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힘있는 악수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산화 스트레스에 중독되고 재생에 필요한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발효 과정은 2가지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첫째, 베리의 세포벽을 분해하여 최대 4배 많은 안토시아닌을 방출합니다. 둘째, 이러한 화합물을 세포 안으로 직접 안내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생성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베리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왜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어 왔는지 설명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의 노인복지관에서 28년간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국노인의학회 동료들조차 놀라게 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베리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죽은 상태로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시장에서 베리를 사서 신선하게 먹거나 더 나쁘게는 냉동시켜서 스무디로 갈아 마실 때 여러분은 휴면 상태로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화합물들이 갇혀 있어요. 나이 든 소화기관은 더 이상 이 과일들의 단단한 세포벽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먹어도 오후 2시면 여전히 피곤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의자에서 일어설 때 다리가 떨리는 이유입니다. 영양소가 고장난 수도관을 통과하는 물처럼 몸을 그냥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꾼 비밀은 이것입니다. 베리는 섭취 전에 정확히 72시간 동안 발효되어야 합니다. 사실 8시간이 아닙니다. 나흘이 아닙니다. 72시간입니다. 이 정확한 발효 시간 동안 천연 박테리아가 베리 세포벽을 분해하고 안토시아닌 펩타이드라고 불리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 펩타이드는 섭취 후 15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몸의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로 직접 이동합니다.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60세 이후 매년 약 8%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잃습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토콘드리아 기아 상태입니다. 발효된 베리펩타이드가 이렇게 죽어가는 발전소에 도달하면 긴급의 회복 과정을 시작합니다. 방전된 자동차 배터리에 시동을 거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첫 주 안에 세포가 다시 에너지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3주 안에 오후 피로가 사라집니다. 6주 안에 근력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올바른 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병원에서 11가지 다른 품종을 테스트했습니다. 라즈베리는 너무 빨리 발효되어 독성이 생겼습니다. 딸기는 60시간 후 효능을 잃었습니다. 단 한 가지 품종만이 완벽한 안정성과 최대 펩타이드 방출을 유지했습니다. 일반 검은 산딸기입니다. 빨간 것이 아닙니다. 황금색도 아닙니다. 산비탈에서 야생으로 자라는 작고 짙은 자주색에서 검은색을 띠는 한국 산딸기입니다. 한 끼 식사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어느 전통시장에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준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선한 검은 산딸기 200g을 준비하세요. 너무 많이 씻지 마세요. 껍질에 있는 천연 박테리아가 필요합니다.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세요. 생꿀 3큰술을 추가하세요. 꿀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먹이고 해로운 곰팡이를 방지합니다. 병을 느슨하게 밀봉하세요. 너무 꽉 조이면 압력이 쌓입니다. 너무 느슨하면 외부 박테리아가 혼합물을 오염시킵니다. 정확히 72시간 동안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두세요. 작은 기포가 생기고 약간 달콤하고 톡 쓴 향이 나면 준비된 것입니다. 알코올 냄새나 썩은 과일 냄새가 나면 실패한 것입니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범위는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여름에는 집에서 가장 시원한 방에서 발효하세요. 겨울에는 따뜻한 곳 근처에 병을 두되 절대 온돌 바닥 위에 두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규칙은 이것입니다. 완전히 빈속에 발효 베리를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첫 번째로 물을 마시기 전에도요. 위산은 새벽에 가장 강합니다. 이 위산은 발효된 펩타이드와 함께 작용하여 흡수를 극대화합니다. 발효 혼합물을 정확히 3큰술 드세요. 다른 것을 섭취하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30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펩타이드가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 모든 장기에 도달합니다. 밤에 먹는 실수를 하지 마세요. 요구르트나 오트밀에 추가하지 마세요. 이러한 조합은 펩타이드 구조를 파괴합니다.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단독으로 드세요. 절대 금속은 안 됩니다. 금속은 화합물을 즉시 산화시킵니다. 이제 제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들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고 계속 허약한 상태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올바른 베리를 선택하세요.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모든 베리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3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5가지 다른 베리 품종을 테스트했습니다. 단 하나만이 일관되게 결과를 냈습니다. 블루베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할 수 있다면 야생 블루베리가 좋지만 동네 시장에서 파는 일반 블루베리도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히 200g이 필요합니다. 약 한 컵 반 정도입니다. 더 많지도 더 적지도 않게요. 왜 이 양일까요? 우리의 세포 연구 결과 200g에는 노화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복구를 촉발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임계량의 안토시아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적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보다 많으면 소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 발효 시간.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그냥 먹고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베리는 정확히 1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부분 발효를 거쳐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g의 블루베리를 준비하세요. 깨끗이 씻으세요. 깨끗한 유리 용기에 넣으세요. 플레인 무가당 요거트 2스푼을 넣으세요. 요거트에는 발효에 필요한 박테리아가 들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섞으세요. 통기성이 있는 천으로 덮으세요. 밀폐 뚜껑은 안 됩니다. 실온에 20시간 동안 두세요. 여름에는 1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겨울에는 24시간을 채우세요. 베리에서 즙이 나오고 약간 톡 쏘는 냄새가 나면 거의 와인 같은 냄새가 나면 준비된 것입니다. 이 발효 과정은 베리 세포벽을 분해하고 폴리페놀을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합니다. 신선한 베리는 몸을 그냥 통과합니다. 발효된 베리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세 번째 단계, 황금 타이밍. 반드시 공복에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다른 어떤 것도 입에 대기 전에 드세요. 아침 식사 후가 아닙니다. 차와 함께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요. 위산 수치는 아침에 가장 높고 장 흡수는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전체 분량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부드럽더라도 꼭꼭 씹으세요. 그런 다음 정확히 45분을 기다린 후에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드세요. 이 시간 동안 화합물들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 미토콘드리아로 이동하며 복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따른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의 최 씨, 할머니입니다. 그분은 한 층의 계단도 쉬지 않고 오르기 힘든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딸이 샤워하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비타민, 인삼, 한 상자에 20만 원이 넘는 비싼 홍삼 추출액 음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00g의 발효 블루베리를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시라고요. 첫 주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계속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손이 떨리지 않고 셔츠 단추를 잠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셋째 주에는 밤에 벽을 잡지 않고 화장실까지 걸어갔습니다. 여섯째 주에는 친구를 만나러 새 층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멈추지 않고요. 숨이 차지도 않고요. 그녀의 딸이 저에게 울면서 전화해서 어머니에게 무슨 약을 준 거냐고 물었습니다. 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베리, 올바르게 준비해서 적절한 시간에 먹은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하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이것을 하고 조금 나아진 것을 느끼고 그만둡니다. 또는 밤에 베리를 먹습니다. 또는 발효가 추가 작업처럼 보여서 건너뜁니다. 그러고는 효과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최소 6주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하룻밤 사이에 죽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부활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요? 예외 없이요. 3주 후에 기분이 나아져도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세포 에너지를 완전히 재건하세요.
이제 이 베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단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에너지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허약함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베리는 일반 블루베리입니다. 이국적이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어느 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발효시켜야 합니다. 신선하게 먹지 마세요. 냉동도 안 됩니다. 발효시켜야 합니다. 왜 발효일까요? 신선한 베리는 노화된 소화 시스템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이 약해집니다. 장육모가 손상됩니다. 신선한 베리는 힘을 방출하지 못한 채 몸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발효된 베리는 미리 소화됩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단단한 세포벽을 분해합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화합물을 미토콘드리아가 즉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직접 방출합니다. 서울 노인 웰니스 센터에서 제 환자들에게 준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 200g을 준비하세요. 깨끗한 유리병에 넣으세요. 생꿀 2스푼을 넣으세요. 설탕이 아닙니다. 꿀에는 발효를 시작하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천으로 덮으세요. 꽉 막는 뚜껑이 아닙니다. 박테리아가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 병을 실온에 정확히 72시간 동안 두세요. 사흘입니다. 이틀이 아닙니다. 나흘이 아닙니다. 72시간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 사흘 동안 작은 거품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익한 박테리아가 증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72시간 후에 병을 냉장고로 옮기세요. 이것은 완벽한 시점에서 발효를 멈춥니다. 너무 짧으면 화합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너무 길면 혼합물이 너무 산성이 되어 필요한 섬세한 분자들을 파괴합니다. 이제 섭취 일정입니다. 이것은 준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이 발효베리를 먹어야 합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요. 물보다 먼저요. 차보다 먼저요. 입에 무엇이든 들어가기 전에요. 발효된 베리를 3스푼 드세요. 천천히 드세요. 그런 다음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30분의 시간은 안토시아닌이 다른 음식과의 경쟁 없이 혈류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왜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수면 후 우리 몸은 공복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낮습니다. 세포막이 영양분을 갈구하며 열려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회복 화합물이 아침 식사에 포도당이나 지방에 의해 차단되지 않고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이 베리를 먹으면 다른 음식들과 함께 소화기관에 갇히게 됩니다. 효과의 80%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십시오. 매일입니다. 쉬지 마십시오. 미토콘드리아가 회복을 시작하려면 일관된 신호가 필요합니다. 하루라도 쉬면 진행 상황이 초기화됩니다. 첫 주 안에 조금 더 많은 에너지로 깨어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변화는 2주차와 3주차에 일어납니다. 강남의 최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이십니다. 계단 한 층을 간신히 올라갈 수 있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면서 3번이나 쉬어야 했습니다. 딸이 장 보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발효 프로토콜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정확하게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빈속에 3스푼 30분 기다리기. 2주 후 그녀가 전화하셨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갔다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4주 후 그녀는 난간을 잡지 않고 5층 아파트까지 올라갔습니다.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난 지금 초의 여사님은 40분 동안 아침 산책을 하십니다. 장을 혼자 들고 다니십니다. 저녁까지 활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필요한 것을 줄 때 세포 생물학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이 여사님을 단 19일 만에 휠체어 의존에서 구한 정확한 발효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고 계속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베리는 흔한 블루베리입니다. 이국적이지 않습니다. 수입품도 아닙니다. 서울, 부산, 이 나라, 구석구석의 모든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블루베리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먹을 때 노화된 소화기관은 에너지 생성 화합물의 약 30%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30%입니다. 나머지는 몸을 완전히 낭비되어 통과합니다. 이것이 매일 블루베리를 먹어도 오후 2시가 되면 여전히 지쳐 있는 이유입니다. 발효 과정은 베리의 세포벽을 분해하고 약해진 위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화합물을 미리 소화시킵니다. 저는 경기도의 세계 노인복지관에서 147명의 환자들의 식이 패턴을 조사한 후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냉장고에 베리를 며칠 동안 두었다가 약간 발효된 것을 먹은 사람들이 신선한 베리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수준을 보고했습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선한 블루베리 한 컵을 가져오십시오. 깨끗한 유리 용기에 넣으십시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포크로 아주 가볍게 으깨십시오. 껍질을 깨트릴 정도만 주스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플레인 모양 요구르트 2스푼을 추가하십시오. 요구르트는 발효에 필요한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합니다. 부드럽게 섞으십시오. 통기성 있는 천으로 용기를 덮으십시오. 밀폐 뚜껑으로는 안 됩니다. 발효는 첫 단계에서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혼합물을 정확히 36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실온에 두십시오. 냉장고가 아닙니다. 직사광선도 아닙니다. 온도가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유지되는 평범한 주방 구석에 두십시오. 작은 기포가 형성되고 냄새가 약간 톡 쏘는 거의 순한 식초 같은 냄새가 날 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썩은 냄새나 알코올 냄새가 나면 너무 멀리 간 것입니다. 버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발효된 베리 혼합물을 완전히 빈속에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첫 번째로 다른 음식이나 음료보다 최소 30분 전에 드십시오. 위산이 이 황금 시간대 동안 흡수의 최적의 수준입니다. 발효 혼합물을 정확히 3스푼 드십시오. 더 빨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먹지 마십시오. 더 많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3스푼은 소화기관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미토콘드리아 반응을 촉발합니다. 발효 베리를 섭취한 후 물조차도 마시기 전에 완전히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대기 시간은 활성 화합물이 위벽을 코팅하고 흡수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한 물은 지속적인 흡수에 필요한 소화 온도를 유지합니다. 인천의 최 선생님은 이 타이밍 지시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 직후에 발효베리를 먹었습니다. 2주 동안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빈속 프로토콜을 따랐을 때 6일 만에 그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6일입니다. 방법은 효과가 있지만 과정을 존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틀마다 신선한 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72시간 후에는 유익한 화합물이 분해되기 시작하고 발효가 노인 위장에 너무 산성이 됩니다. 이틀마다 신선하게 준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첫 주 안에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주 안에 오후 피로가 사라집니다. 3주 안에 근력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이 변화를 238번 보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정확한 발효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한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타이밍을 잘못하면 노력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리는 정확히 48시간에서 72시간입니다. 24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도 아닙니다. 오직 48시간에서 72시간 사이입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에 베리 세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연 당분이 폴리페놀 대사물질이라는 화합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선한 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선한 베리로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발효 과정이 베리를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제로 변화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몸속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발전소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발전소들이 하나씩 멈춰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후 2시만 되면 지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시장까지 걸어갈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발효된 베리에는 꺼진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특별한 대사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수년간 휴면 상태였던 세포 엔진을 다시 작동시킵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 한 컵을 준비하세요. 블랙베리나 라즈베리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제 환자들에게서는 블루베리로 가장 강력한 결과를 봤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유리병에 넣으세요. 플라스틱은 안 됩니다. 오직 유리만 사용하세요. 생꿀 2스푼과 정수된 물 1컵을 넣으세요. 꿀은 발효 과정에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병입꿀을 통기성 있는 천으로 덮으세요. 꽉 막는 뚜껑은 안 됩니다. 혼합물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 병을 실온의 어두운 찬장에 두세요. 냉장고가 아닙니다. 직사광선도 안 됩니다. 어두운 곳에 실온에 보관하세요. 정확히 48시간 후에 혼합물을 확인하세요. 작은 기포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발효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액체가 약간 흐려질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이 흐림 속에 장에 절실히 필요한 수십억 개의 유익균이 들어 있습니다. 72시간이 되는 시점에 즉시 병을 냉장고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최적의 지점에서 발효를 멈춥니다. 72시간보다 더 오래 발효시키면 혼합물이 너무 산성화되어 효과를 잃습니다. 48시간 전에 멈추면 변환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 씨는 제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73세였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고는 오전을 버티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집안의 기본적인 일들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셨습니다. 짐이 된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저는 초혜 씨에게 바로 이 발효 베리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 안에 초혜 씨는 점심시간 이후에도 쓰러지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주째가 되자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혼자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이 요법을 시작한 지 2달 후 동네 공원의 아침 걷기 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딸분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손주들과 놀 힘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매일 아침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이 발효 혼합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효베리 액 3스푼을 드세요.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리세요. 이 30분 동안 대사물질이 다른 음식과의 경쟁 없이 혈류로 직접 흡수됩니다. 이것이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혼합물을 먹기 전에 양치질하지 마세요. 커피를 먼저 마시지 마세요. 이 발효 베리 제품 외에는 입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30분 후에 평소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계속하세요. 몸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재건하기 위해 꾸준한 노출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째, 베리 선택입니다.
복분자로도 알려진 한국 검은 산딸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슈퍼마켓에서 파는 라즈베리가 아닙니다. 이 특정 베리의 화합물 농도는 일반 라즈베리보다 3배 높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전통시장에서 말린 것을 구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30g의 말린 베리가 필요합니다. 대략 2줌 정도입니다. 둘째, 발효 과정입니다. 그 30g을 유리병에 넣으세요. 실온에 정수된 물 500ml를 넣으세요. 밀폐된 뚜껑이 아닌 통기성 있는 천으로 덮으세요. 이 혼합물을 정확히 48시간 동안 실온에 두세요. 24시간도 아니고 72시간도 아닙니다. 48시간이 폴리페놀 화합물이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는 황금 시간입니다. 48시간 후 액체를 걸러내고 베리 고형물은 버리세요. 액체는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이 한 배치가 3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섭취 시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공복에 이 발효베리 액 100ml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위산 수치가 최적이고 밤새 금식 후 미토콘드리아가 영양소 흡수를 위해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 30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커피나 차를 마시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넷째, 일일 일정입니다. 최소 4주 동안 매일 아침 이것을 반복하세요. 세포 복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재생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일관된 신호가 필요합니다. 강남의 웰니스 센터에서 제 환자 대부분이 12일째쯤 첫 변화를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그때가 오후 피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제 몸이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고 신호에 주의하세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이틀이나 사흘 동안 평소보다 약간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가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하여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법을 멈추지 마세요. 밀고 나가세요. 이 일시적인 하락 후에 에너지가 급증할 것입니다. 소화 불편을 경험하시면 3일 동안 50ml로 줄였다가 점차 100ml로 늘리세요. 어떤 사람들은 더 느린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발효액을 절대 드지 마십시오. 열은 유효 성분을 파괴합니다. 설탕이나 꿀을 첨가하지 마십시오. 식사 후에 섭취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2배로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이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살이셨는데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계단 한 층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하셨습니다. 딸이 샤워하는 것도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이 정확한 방법대로 6주간 하신 후 직접 장바구니를 들고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 딸은 제게 전화하며 울었습니다. 지금은 해운대 해변을 매일 30분씩 아무 도움 없이 걷고 계십니다. 이제 완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말린 블랙 라즈베리 30g, 48시간 발효, 매일 아침 공복에 100ml, 최소 4주간,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이 미토콘드리아 회복을 촉진하는 정확한 순서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주방에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하루를 미루는 것은 세포가 계속 악화되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이 정보가 허약함과 피로로 고통받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입니다. 댓글에 내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적어두면 뇌가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베리를 준비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주에 어떤 베리를 발효하기 시작할 것이며 하루 중 언제 섭취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활력 회복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으시려면 구독하시고
피로와 허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